신경계. 뉴런이 뭐냐면 신경세포입니다. 뭐라고? 뉴런은 신경세포. 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을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뉴런. 이 뉴런은 돌기가 발달해 있어요. 돌기가 발달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돌기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게 뉴런이고 이걸 신경세포, 신경계 구성하는 신경세포 뉴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신경세포체라고 부릅니다. 요거 신경세포체. 이 신경세포체는 핵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생명활동을 조절합니다. 요게 신경세포체다. 그리고 이제 돌기가 이렇게 있는데 요쪽에 있는 돌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지돌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돌기들 있죠? 요거를 가지돌기. 이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자극을 받아들인다. 자극을 받아들임. 이게 가지돌기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돌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축삭돌기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렇게 쭉 뻗어나와 있죠? 요거를 축삭돌기라고 부르고, 이 친구는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극을 전달한다. 그런데 추가로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자극을 어떤 방향으로 전달하냐 이건데요. 자극이 들어오면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신경세포체를 거쳐서 축삭돌기 방향으로 자극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자극이 전달된다. 이렇게 자극이 전달된다. 전달되는 방향이 존재한다. 반대로는 안 갑니다. 자극은 이쪽 방향으로만 전달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뉴런의 구조입니다. 이 그림을 알고 계셔야 해요. 그런데 뉴런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뉴런의 종류. 세 가지. 첫 번째 감각 뉴런. 감각 뉴런. 이 친구는 이름에서부터 감각. 그래서 자극을 딱 받아들이는 친구. 자극을 받아들여서 연합 뉴런으로 전달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연합 뉴런. 이 친구가 중요한데 연합 뉴런은 자극을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걸 판단하고 그 다음에 명령합니다. 명령. 그래서 중추신경계를 구성합니다. 중추신경계. 가장 중요한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게 연합 뉴런이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운동 뉴런입니다. 운동 뉴런. 운동 뉴런은 뭐냐면 여기서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이 자극을 운동기관으로 다시 반응기관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을 구성하는 거죠. 요거를 운동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감각 뉴런 뭐라고요? 자극을 받아들여서 자극을 연합 뉴런으로 전달해줘. 자극을 연합 뉴런으로 전달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가 판단하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운동 뉴런으로 가요. 그래서 이 명령을 손 움직여 이런 명령을 어디로 전달해요? 반응기관으로 전달합니다. 반응기관으로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존재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감각기관이 있다고 합시다. 감각기관. 귀, 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각기관이죠. 이 감각기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신경세포체가 있고요. 신경세포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축삭돌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린 게
감각 뉴런입니다. 이렇게 감각 뉴런. 그래서 자극이 들어오면 이걸 쭉 해서 어디로 전달해요? 연합 뉴런으로요. 연합 뉴런 그려볼게요. 연합 뉴런 이렇게 신경세포체 있고 여기 돌기들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축삭돌기 이렇게 이거 뭐라고요? 연합 뉴런. 연합 뉴런. 그래서 이 연합 뉴런에서 판단합니다. 이 자극은 뭐다? 이렇게 판단해서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운동 뉴런. 운동 뉴런 이렇게. 운동 뉴런. 자, 여기서도 이제 막 돌기가 있고요. 이렇게 자극이 계속 이쪽 방향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응 기관이 있죠.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이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거를 인지해서 이렇게 쭉 전달해서 반응 기관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 중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람이 울렸다고 하겠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띠리리링 알람이 울리면 감각기관이 먼저 그걸 인지합니다. 그 소리를 인지하죠. 감각기관 누구예요? 귀가 인지합니다. 그죠? 감각기관이 인지해요. 그래서 감각 뉴런을 통해서 감각 뉴런, 이게 이제 청각신경입니다. 청각신경. 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니까요. 그죠? 감각기관이 자극을, 알람 소리를 들으면 청각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전달돼요? 뇌로 전달됩니다. 뇌. 연합뉴런은 중추신경계인 뇌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뇌가 딱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아들였죠. 자극을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해요. 운동뉴런을 통해서. 그럼 운동신경이죠. 이게 운동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팔다리가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응기관, 근육이죠. 근육이 움직여서 알람을 끄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이게 이제 자극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반응까지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를 하고 각각이 어떤 뉴런인지를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경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중추신경계는 뇌 그리고 척수를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뇌와 척수를 합쳐서 중추신경계 이렇게 부르고, 말초신경계는 뭐냐?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계들입니다. 온몸에. 그래서 말초신경계는 온몸에 퍼져 있다. 근데 이 말초신경계를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나눕니다. 감각신경 그리고 운동신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방금 배운 거죠? 자극이 들어올 때 그 자극을 뇌로,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친구가 감각신경, 그리고 그거 판단해서 명령을 다시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게 운동신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는 총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구분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그럼 우린 뭘 볼 거냐면 뇌를 볼 겁니다. 뇌와 척수 한번 볼게요. 중추신경계 그려볼게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림을 그릴 건데 이렇게 제일 큰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죠? 요걸 대뇌라고 부릅니다. 대뇌. 그리고 이 대뇌 밑에 여기에 달려있는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있는 거 요거 소뇌라고 부릅니다. 소뇌. 그리고 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 밑에 이렇게 있어서 총 3개가 있어요. 딴. 뭐라고요? 딴, 3개. 이 3개. 여기. 어디요? 대뇌에 둘러싸인 요 부분. 요 부분을 간뇌라고 부릅니다. 간뇌. 그 다음 간뇌 밑에 있는 여기 중간뇌. 그 다음에 중간뇌 밑에 있는 친구, 중간뇌 밑에 있는 친구, 연수.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개. 외울 때 기역, 지읒, 이응. 기역,
지읒, 이응. 가즈아, 가즈아. 기역, 지읒, 이응. 아, 요 세 개 중에 가운데가 중간뇌예요. 중간뇌 가운데 거. 요렇게 외워주시고. 마지막 제일 밑에 여기를 척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각각의 역할 한번 써볼게요. 대뇌부터 써보겠습니다. 대뇌가 제일 중요해요. 자극을 판단하고 명령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억하고 추리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런 다양한 정신 활동들. 이게 대뇌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밑에 소뇌. 소뇌가 자세, 몸의 자세, 그리고 균형, 밸런스. 이걸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세와 균형을 유지한다. 이렇게 균형 잡을 때 소뇌가 역할을 한다. 그 다음 간뇌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뇌. 간뇌는 체온, 그 다음에 체액, 농도. 요거를 조절하게 됩니다. 체액, 농도를 조절한다. 그래서 우리 음식의 간을 본다 이렇게 하죠. 농도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뇌 써볼게요. 중간뇌는 눈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눈동자 움직임. 그 다음에 동공 크기. 동공 크기, 뭐 홍채 요런 거를 조절합니다. 눈과 관련된 게 중간뇌다. 마지막 연수는 심장 박동. 그리고 호흡 이런 걸 조절합니다. 호흡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된다. 뭐 소화 운동 이런 거 다 조절하게 됩니다. 호흡과 소화 운동 이런 거를 조절한다. 마지막 척수가 있습니다. 척수는 뭐냐면 여기 지금 뇌가 있죠? 그리고 저 밑에 우리 온몸에 말초신경이 퍼져 있을 겁니다. 그 연결고리, 연결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뇌와 써볼게요. 뇌 그리고 말초신경 요 사이에 신호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신호 전달 통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추신경계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직접 그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직접 따라 그려보세요. 중추신경계였습니다. 그 다음 말초신경계 한번 볼 건데요. 말초신경계는 우리 온몸에 분포해요. 온몸에 분포한다. 이게 말초신경계의 특징이고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감각신경 그리고 운동신경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그런데 감각신경 뭐냐?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이 자극을 어디로 전달하냐면 중추신경계로 전달해요.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 중추신경계로 뭘 전달한다고요? 자극을 전달한다. 이걸 감각신경이라고 합니다.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역할. 그럼 운동신경은 뭐예요? 이 중추신경계에서 판단을 하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거 알람 꺼야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움직여라 이렇게 명령 내리죠. 이 명령을 어디로 전달해요? 운동기관, 반응기관, 근육 같은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게 운동신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초신경이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교과서에서는 여기까지만 알면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일부 교과서에서는 이 운동신경을 또 나누는 교과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개를 더 써볼게요. 추가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학교에서 만약에 했으면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신경을 어떻게 나누냐? 운동신경 이렇게 나눕니다. 체성신경과 그 다음에 자율신경 이렇게 나눠요. 이건 추가 내용이에요. 운동신경을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누는데 체성신경은 뭐냐? 우리 뇌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라, 팔 이렇게 움직여라,
라고 하는 게 채성신경이에요. 요거. 뇌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자율신경은 뭐냐? 뇌랑 관계가 없습니다. 뇌랑 관계가 없이 내장기관을 연결하는 걸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을 한번 써볼게요. 내장기관 연결. 내장기관 연결돼 있고 이 친구는 대뇌와 관계가 없어요. 뇌랑 관계가 없이 자율적으로 조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자율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을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뭐라고요?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 요렇게 나눕니다.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 요렇게 이게 어디 있다고요? 자율신경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 근데 교감신경은 뭐냐? 뭔가 전투적인 거 싸울 때 운동할 때 이런 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휴식. 여기 쓸게요. 여기 교감신경 뭐라고요? 전투. 부교감신경 휴식. 이렇게.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 한번 써보겠습니다. 거기에 동공 먼저 써볼게요. 동공 우리 눈동자. 그래서 만약에 전투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상대를 관찰해야 되니까 동공이 확대가 됩니다. 동공이 확대가 돼요. 그 다음에 심박, 심장 박동, 그 다음에 호흡, 심박과 호흡. 그리고 호흡 어떻게 되겠어요? 싸울 때 막 두근두근 뛸 거 아니에요. 호흡도 가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촉진됩니다. 촉진. 싸울 때. 그 다음에 침, 소화 이런 거. 소화 관련. 여러분들 싸울 때 밥 먹나요? 잠깐 기다려. 식사 좀 하고 올게.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소화는 억제됩니다. 소화 능력은 억제가 된다. 싸울 때요, 그죠? 마지막으로 방광은 확장이 되면서 오줌이 마렵지 않게 됩니다. 교감신경 때문에 전투 중에는 오줌이 마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교감신경인데 그럼 부교감신경은 반대예요. 휴식할 때 한번 볼게요. 동공이 상대를 직접 관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동공이 축소가 되고요. 심박과 호흡이 촉진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느려지겠죠. 휴식하니까 억제가 됩니다. 천천히 릴렉스가 되고 그 다음에 소화, 배가 고픕니다. 침도 많이 나오고 소화기관도 활발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촉진되고요. 그 다음에 쉬다 보면 오줌도 마렵고 합니다. 그죠? 방광이 수축되기 때문입니다. 릴렉스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이 된다. 뭐가? 내장기관들이. 이건 대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게 이겁니다. 자율신경입니다. 대뇌를 거치지 않습니다. 채성신경은 대뇌를 거치고 막 팔 움직이는 거 우리가 여기 채성신경. 근데 자율신경은 뇌랑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운동신경. 그죠? 그래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말초신경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 반응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적인 반응. 두 번째는 무조건 반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의식적인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의지가 있다. 의지가 있어요. 이 반응은 대뇌가 중추입니다. 대뇌가 중추다. 그래서 우리 뇌가 판단하는 반응이 의식적 반응입니다. 자극의 경로를 한번 써볼게요. 이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극이 들어옵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그러면 감각기관 그리고 감각신경이 이걸 전달하게 되죠. 어디로 전달해요? 대뇌로 전달합니다. 대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 대뇌에서 판단한 다음에 어디로 보내요? 운동신경
운동신경. 요걸 따라서 운동기관으로 전달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게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의식적 반응의 과정이고 여기에 대뇌가 중추 역할을 한다. 근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눈으로 자극이 들어오던가 아니면 귀로 들어오던가 이렇게 얼굴에서 들어오게 되면 척수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척수.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뇌로 바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선생님의 온몸, 여기 몸에 있는 이런 감각점, 피부에 있는 감각점에 의해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뇌로 가는 경로에서 척수를 지나게 되겠죠. 여기 척수를. 그죠? 그래서 여기에 척수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 척수가 들어가서 대뇌로 전달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 얼굴이 아니라 여기 온 몸에서, 얼굴이 아니라 밑에서. 그죠? 아래쪽에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척수를 거쳐서 대뇌로 가겠죠? 그리고 반응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척수가 거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척수를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다. 바로 얼굴 부근에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척수를 안 지나가기도 하죠. 바로 대뇌로 가지만 아래쪽에서 가면 척수를 지나야만 한다. 그래서 이 과정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의식적 반응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대뇌로 간다. 대뇌로. 요게 의식적 반응. 그런데 무조건 반사는 뭐냐? 무조건 반사.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이 그냥 나타나는 반응을 무조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척수, 연수, 그리고 중간뇌가 중추예요. 중간뇌, 척연중이 중추입니다. 뇌의 판단이 필요가 없이 바로 나타나는 걸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걸 딱 만졌을 때 내가 뜨겁다, 손 떼야지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딱 떼지죠. 그죠? 요게 무조건 반사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무조건 반사는 대뇌의 판단이 없어요. 그죠? 뭐라고요? 대뇌의 판단이 없어. 그래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반응 속도가 빨라요.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라고요? 보호 기능을 한다. 보호 기능을 하는 게 무조건 반사입니다. 그럼 무조건 반사로 자극이 들어오는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이 들어와요. 짠! 이렇게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로 감각기관이 이걸 느낍니다. 이걸 느껴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전달이 될 때 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척수 또는 연수 또는 중간뇌 여기까지 딱 가요. 이 다음에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로 운동신경을 통해 운동기관으로 전달이 되고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뇌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극이 딱 들어와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그죠? 뇌까지 가서 판단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이 과정이 무조건 반사다. 몸을 보호할 때 쓰인다. 그럼 무조건 반사가 지금 척수가 반응할 수도 있고 척수가 중추일 수도 있고 연수 그 다음에 중간뇌가 역할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이 각각의 종류가 다른데 여기다 써볼게요. 무조건 반사 종류가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척수 반사 여기 제일 밑에서 척수에서 바로 반응하는 거 요게 몸 움츠리는 거 몸 탁 움츠리는 거 그죠? 몸을 움츠리기 그죠? 몸 이렇게 탁 움츠리는 거. 그 다음에 무릎에 여기 무릎 여기 무릎에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탁 쳤을 때 다리가 탁 이렇게 펴지는 거 있죠? 요거 무릎 반사. 요게 대표적인 척수 반사입니다. 그 다음에 배변, 배뇨 요런 거. 배뇨 요런 것들이 척수 반사의 예시입니다. 그 다음 연수 반사. 연수는 척수보다 좀 더 위쪽에 있죠. 연수는 재채기, 기침 이런 거. 재채기
기침, 그리고 뭐 하품, 뭐 구토 이런 거, 하품, 구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연수 반사입니다. 그리고 뭐 침이 막 분비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침 분비 이런 거. 요게 연수 반사인데 두 개를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두 개 구분할 때 척수 반사는 주로 이 아래쪽에서 나타나는 반응들, 이 아래쪽에서 무조건으로 반사 팍 이렇게 몸 움츠리거나 이런 것들, 목 아래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척수 반사고요. 보통은. 그 다음에 연수 반사는 지금 재채기, 기침, 하품 여기 위쪽 얼굴 쪽에서 그죠? 목 위쪽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연수 반사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있죠? 중간뇌. 중간뇌 반사가 있는데 중간뇌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눈을 조절하는 게 중간뇌의 역할이죠. 그래서 동공반사. 요게 중간뇌 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공 크기를 막 의지를 가지고 조절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죠? 중간뇌 반사에 의해서 이렇게 조절이 되고 요거 전부 다 무조건 반사입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무조건 반사였고요. 이 자극이 들어왔을 때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의식적인 반사와 그 다음에 무조건 반사의 경로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여기 자극이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척수라고 할게요. 척수. 그리고 여기 대뇌가 있다고 합시다. 대뇌. 이렇게. 대뇌. 이렇게. 여기 뭐 피부라고 할까요? 뜨거운 거 만졌을 때 여기 뭐 피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감각신경을 통해 여기 어떤 기관이 있어요. 기관. 뭐 다리라고 해보겠습니다. 다리. 그럼 감각기관이 이렇게 자극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요거 뭐예요? 이거 감각신경. 들어왔을 때 무조건 반사인 경우. 무조건 반사 뭐예요? 바로 대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를 들어 척수 반사라면 여기서 바로 운동신경을 통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쭉 이렇게 빠르게. 여기서 예를 들어 무릎 여기 탁 쳤을 때 다리 펴지는 게 여기서 이렇게. 그런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다리를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각신경이 들어와서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대뇌까지 전달이 된다. 대뇌까지 이렇게. 대뇌까지 전달이 돼요. 짠 이렇게. 그 다음에 대뇌에서 판단을 하고 다시 척수 거쳐서 운동신경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무조건 반사는 이렇게 진행이 돼서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의식적인 반사는 이렇게 대뇌까지 가서 이렇게 오니까 반응까지의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는 무조건 반사가 더 빠르다. 경로가 짧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